안녕하세요. 정외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숭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23학년도 숭실대 전형 방식을 보면은 일단 작년이랑 올해랑 모집 인원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수시는 좀 줄었고 정시는 좀 늘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이제 SSU 미래인재는 628에서 618, 10명 정도 줄었네요. 교과 전형은 474에서 447로 이제 한 27명 정도 이제 줄었고, 정시에서는 이제 조금 늘어났죠. 정시에서 좀 늘어났는데, 가군에서가 많이 늘어났고, 나군은 줄어들었고, 다군은 늘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전형은 서류 3배수의 면접 본다. 이렇게 보시고, 교과 전형은 이제 교과의 최저 기준을 이제 반영한다는데, 수능 최저가 작년이랑 이제 바뀝니다.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이따 볼 거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최저 기준이 바뀌어요.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전형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특기자에서 우수자 하면은 이게 이제 학생부 위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그 전에는 이제 뭐 내신이 그렇게 크게 이제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때보다 신경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체능에 이제 지원 자격이 변경되니까 이런 건 좀 이제 패스하시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의 면접 하는 거고 교과는 교과의 최저, 논술은 논술의 최저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바뀐 거를 보면 이제 요거죠. 원래는 얘네들의 최저 기준이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합 4. 이과는 국어, 수학은 이제 미적이랑 기하를 응시를 해야 되고 영어, 과탐 중에 2합 5. 여기는 영어가 들어가고 또 영어가 들어가죠. 탐구는 이제 한 과목, 한 과목이요. 작년에는 어땠냐면 문과는 국어 동일하게 들어가고 수학 동일하게 들어가고 영어가 이제 안 들어갔었죠. 탐구는 한 과목이 아니라 탐구는 평균이었죠. 작년엔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의 2합 6. 이과는 국어, 수학, 과탐 평균 중에 2합 7. 그래서 여기 등급 4 이내, 5 이내. 그러니까 작년에 6 이내, 7 이내였죠. 그러니까 두 개씩 이제 땡겨진 건 맞는데 작년에는 얘로 최저를 못 맞췄다. 영어로. 영어가 작년에는 최저 기준 자체에 없었고 탐구가 두 개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야 그럼 이게 최저가 강화된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냥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숭실대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문과는 영어 빼고 6인데 나 원래 영어 못하는데 그럼 영어 빼고 6 맞추는 건 괜찮아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 빼고 최저를 맞추는 건 난 싫은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영어가 들어가니까 영어 1등급 학생들한테는 영어 1이 막 1, 2가 이제 거의 고정값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하나 3등급만 나오면 되죠. 영어 1등급에 탐구 3등급. 요거도 영어 1등급에 뭐 탐구 4등급. 이렇게 하면 좀 나아졌나? 이 생각이 들죠.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어려워진 체조죠. 여튼간에 이런 체조로 바뀌었다 이거고 숭실대는 요렇게 보시면은 음 이제 뭐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의 전 과목인데 이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가 이제 35%로 가중을 하고 이제 경상 계열 이제 뭐 경영 경제 뭐 이런 거 있죠. 수학 35%.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성적이지만 이제 인문 계열의 내 점수와 경상 계열의 내 점수는 달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송실대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입결은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만 나왔고 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종합전형도 나오고 학생부 우수자전에 7컷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평균 점수만 나오는 근데 그 입결을 한번 볼 텐데 숭실대가 2021학년도에는 이렇게 어땠냐면 한 2.8 이렇게 대략 요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렇게 3보다 낮은 친구들 3, 3.1, 2.9, 4.2, 3.3, 4, 3 요런 애들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요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2점대 초중반으로 쓱 나오는데 간혹 3점대 라인이 나온다. 근데 이 3점대 라인은 뭐 항상 3점대가 아니라 뭐 그 해에 한 번, 두 번 정도 3점대가 나온다. 불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다가 팡 떨어졌다가 작년에도 이제 낮은 축에 섰겠죠. 2.9면은 그럼 내신 3이면 2.9가 평균이라고 내신 3이 떨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2.7, 2.8 이렇게 써져 있었던 학과도 내신 3등급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2.9가 평균인데 그죠? 만약에 얘가 모집 인원 뭐 4명, 5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2.9가 평균인데 3이 떨어질 이유는 그 모든 학생들이 2.9인 학생들이 지원할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2.7도 쓰고 2.8도 쓰고 2.9도 쓰고 3.1도 쓰고 3.2도 써가지고 이제 합격 평균이 2.9가 됐다 하면은 뭐 3이나 3.2 이런 친구들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어 중문은 이제 야 여기 너네는 2.5 아래는 못 들어간다 하는데 팡 3.6이 나온 거고 얘네들은 야 너네들은 이제 2.4 아래로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풍 하고 내려올 때는 그냥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 예상을 못할 때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정치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막 2.1 하다가 갑자기 2.9가 팡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평생교육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겁니다. 야, 우리는 2.1, 2.2야 하는데 4.2가 딱 떴죠. 이거 다음에는 팡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평생교육학과는 좀 낫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4.2였고 3.1이었는데, 내가 이번에 2.9면 저거 되게 안전하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시에서 100%는 없죠. 근데 요거 하면 이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덜 몰렸네.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원래 팡 해가지고 2.1, 2.2, 2.3 정도를 예상했는데 3.1이 나왔어요. 그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면은 야 이거 3이면 안전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상경계열이 여기가 이제 상경계열이에요. 이렇게 경제, 근로부통상, 경영, 벤처 중소, 회계, 금융 요 라인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작년에는 2.2부터 2.5까지 뭔가 되게 잘 나왔네요. 점수대가 이제 높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과 쪽에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게 나왔어요. 2.2, 2.8.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원래 낮은 거냐? 아니죠. 원래 여기 거의 상위권 학과예요. 2에 2.2, 2.2인데 2.8 나왔죠. 그럼 얘네들은 원래 높은 학과인데 지금 낮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럼 저런 거 좀 쓰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학생을 쓰면 되는데 이걸 보고 막 2.7이나 8이나 9나 3이나 막 이런 애들이 쓰면 안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야 의생명이랑 화공은 1.8로 완전 우뚝 서 있나? 아무튼 이과는 조금 뭔가 와 이렇게 너무 높다 이런 느낌이 싹 드는 쪽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돼가지고 이과 학생들이 다 잡아먹는 얘네들이 다 잡아먹었잖아요. 수학 성적을. 그러니까 수학을 막 얘네들이 뭐 3등급, 4등급 요 애들이 되게 많았죠. 원래는 뭐 이과에 막 5등급 나왔었던 친구들도 막 3등급 나오니까. 근데 이제 7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어든 뭐 과탐 평균이든 여튼 4 정도 맞춰가지고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었나 보죠. 그래서 꽤 많이 올라간 게 요 판이었고 이제 문과는 기본적으로 작년이랑 유지 혹은 조금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크게 내려온 애들 좀 반등을 했다. 그래서 송실대는 문이과 모두 여튼 2점대 초중반 정도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2점대 초중반이구나 하는데 3점대도 나오구나. 여기서도 2020학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는 3점대가 써 합격했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문과에서는 한 3개 정도, 이과에서는 하나 정도 이 정도를 내가 찾아볼까 하면 송실대는 이제 쓰는 겁니다. 3점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여튼 내가 이제 이거 쓸 때는 내 나름대로 안전한 대학은 있어야죠. 내 안전한 대학은 쓰고
내가 숭실대 3점대 한번 써볼까? 이제 이런 생각. 초중반 써볼까? 4점대는 좀 오바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숭실대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3점대 초반도 여튼 학과를 잘 고르면 들어갈 수도 있다. 3점대 중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쪽의 대학이 숭실대고, 보이는 거 쓰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과에서 3.6짜리 중어중만 쓰면 좋은 거 아닌가?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평생교육과는 2개년 연속 이렇게 3점대, 4점대가 나왔는데 이거 쓰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뭐 이과에서는 수리통계 이쪽에서도 거의 2점대 후반 정도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내가 3.1, 3.2가 쓰면 좋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인데 이거를 보기 전에 야 그럼 그 전에는 야 이거 2.2였네 막 2였네 막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안심한다. 그 전에 왜 안 볼까? 우리는 하나만 보나?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죠. 이제 이것도 2021학년도에 이 3.3을 보고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2020 우리는 작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야 3.3을 보고 나는 2.8인데 되게 안전하게 쓰겠네 이 생각하지만 야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점수가 너무 만만하면은 쓰고 싶단 말이에요. 반대로 점수가 불편하면 좀 덜 쓰고 싶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숭실대는 최저가 완화가 되어서 완화가 돼요. 요즘 강화 완화 요즘 그 느낌도 없지만 여튼간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완화의 느낌이고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강화의 느낌인데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2합 4짜리 5짜리가 누가 있었냐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2합 5짜리가 건대였죠. 건대 2합 5짜리 이과에 2합 5짜리 건대가 있었고 그리고 인하대가 2합 5짜리였었죠. 그리고 이제 4짜리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대가 2합 4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 문과 2합4가 아주대가 좀 너무 과하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대가 2합 5로 이제 바뀌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여기 문과의 2합 4짜리에서 숭실대랑 약간 비슷한 라인 정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과는 2합 5짜리에서 숭실대랑 비슷한 라인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건대는 숭실대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숭실대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낫겠다 이 생각을 갖고 인하대가 2합 5면 인하대랑 숭실대 이과는 좀 비슷한가? 이제 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는 참고하고 그리고 주변에 얘네랑 이제 동일하게 선발하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선발하는 그 대학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입시를 좀 예상을 해야 되는 얘네 점수대를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너무 낮은 것들이 보여져 있는 학과 그러니까 이게 성실대에서 3점대가 보이는 건 좀 낮은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금 이제 배제를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성실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